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4.15 총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소수정당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열심히 이번 선거에서 뛰고 있는 녹색당 이 비례대표 후보인 김혜미 후보를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바쁘시죠? 네, 좀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네. 이 좀 선거가 네. 이제 막판으로 좀 가고 있어가지고 내일 네, 사전투표도 있고 맞습니다. 바쁘실 텐데 네. 저희 오마이 TV는 처음 나오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짧게 인사 말씀부터 좀 해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김혜미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 드리고 녹색당이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이번 총선을 준비하고 뛰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일과 어떠세요, 요즘에? 이제 출근길 유세로 하루를 좀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뭐 역이라든지 이렇게 주요한 곳에 가서 피켓팅하고, 저희는 사실 비례 후보들은 지금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선거법상.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생목으로 열심히 정당 투표는 23번 이런 걸 외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출근길 유세하고, 또 이후에 협약식이라든지 이런 일정을 참여하기도 하고, 지방에 가는 일정들이 있는 날에는 지방을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5분 네, 나와 총 계시죠? 5분,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일당 100으로 열심히 뛰고 계실 것 네. 같은데, 녹색당 저희가 사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네. 정확히 녹색당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이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 시청자분들께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정당은 올해 8년이 된 정당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탈핵 이야기를 시작으로 정당이 만들어지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생태 문제라든지 평화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정책들을 펴고 있고요. 네. 그래서 8년 동안 원외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헌법소원으로 여러 가지를 바꾸기도 했어요. 뭐 예컨대 이번에 기탁금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렇게 해서 청년들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혹은 또 돈이 없어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네. 정치 개혁을 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서 원외에서 열심히 일을 해왔던 정당입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 원내 진입을 노리시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3%가 예. 넘어야 될 텐데 예. 득표율이. 예. 후보 기호가 이번에 23번이요. 23번. 예, 예. 네. 좀 뒤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예. 외칠 때 이번에는 3%, 그래서 23번 녹색당. 네. 이번에는 3%. 네. 외우기 쉽네요. 네, 네. 23번을 네. 홍보하시면서 이번에는 3%. 네. 이제 녹색당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길부터 퇴근길까지 계속해서 시민분들 네. 만나고 계신데요. 어떤가요? 직접 만나본 시민들의 민심? 이번에 어떤 후보들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정치인들 좀 원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직접 현장에서 느끼실 것 같아요. 직접 만나본 민심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고, 네. 또 많은 시민분들이 마스크로 답답하게 일상을 지내고 계시다 보니까 아주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되게 면대면으로 맞아요. 만나는 얼굴 거죠. 알기가 쉽지가 않죠. 네, 죄송스럽고, 근데도 이제 역이나 이런 데 나가서 또 명함도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홍보를 하다 보면 그래도 되게 관심 있게 봐주시는 시민분들이 계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전보다 명함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나눠주지 않고, 또 한 명 한 명 진정성 있게 네. 나눠주다 보니까 정책을 좀 잘 봐주시기도 하고, 또 기사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투표에 참여하겠다라는 여론조사율이 높게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정치에 대한 변화는 변하지 않았다. 정치 변화에 대한 욕구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유세도 많이 바뀌고 했지만은 더 크게 정치가 또 우리 정책이 어떻게 변하고 바뀌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선거 유세 온라인으로 좀 많이 하십니까? 네, 저희 그래서 녹색당에서 지금 방송국을 차렸습니다. 그래요? 방송국을 차려서요. 저희 경쟁자인가요? 네, 저희도 이제 녹색당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 12시, 점심 12시에는 정책 브리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녹색당의 정책들을 좀 많이 알려드리고, 예.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많이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이제 후보자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당에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12시에 알리고 있고, 저녁에는 그린 파티라고 해가지고 그린 파티. 네, 그린 네. 파티라고 해서 정말 파티처럼 정말 다양한 오. 인사분들 모시기도 하고, 그래서 예. 조천호 박사님이 뭐 오셔서 기후위기 얘기를 해주신다든지, 이전에는 우석훈 박사님이 오셔서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네. 얘기도 나눠주시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2시 그리고 저녁 8시. 8시에 오늘도. 네. 하고 있는데 네. 자, 그러면 이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녹색당 유튜브,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네. 알겠습니다. 녹색당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면 매일매일 녹색당의 모습, 또 정책 이런 걸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럼 정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라는 큰 카테고리로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불신 뭐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실은. 네. 이어지고 있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에 대한 그 호불호가 있다 뿐이지 네. 정치에 대한 불신은 계속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에 대한 불신을 어떻게 좀 바꾸고 네. 또 녹색당만의 정치 개혁 그런 법안들 아니면 정책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녹색당은 정치가 일상의 문제를 다루고 삶의 변화를 주어야 시민들이 또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나 혐오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삶과 직결되어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놓고 있고요. 네. 정치 개혁과 관련해서도 사실 뭐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봉쇄 조항을 없애는 제도라든지 또한 이제 선거 비례 후보자들이 마이크를 잡고 유세를 할 수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또 이번에 그래도 18세 유권자들이 등장했잖아요. 맞아요. 선거제도 개혁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사실 18세 유권자들의 등장은 또 굉장히 큰 하나의 정치적 균열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래서 그분들뿐만 아니라 항상 청소년 이제 선거 연령 하향을 외치시던 분들이 16세 사실 선거권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16세. 네, 이제 예. 이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더 많은 분들이 정말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싶고요. 네. 또한 이제 정치는 대안이 아니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사실 5명의 후보들이 너무 훌륭하게 저희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다 각자 직업도 달랐고 사는 환경도 되게 달랐어요. 네.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온 그 곳에서 어떻게 정치를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실천하면서 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모습들로 시민분들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예, 그럼 5분, 그러니까 김혜미 후보 포함해서 5분인데요. 네, 그럼 네. 어떤 일을 해 오셨고 네. 어떤 뭐 특징이랄까 이런 게 네. 있나요? 저희 그럼 1번 이제 고은영 후보님부터 한번 소개를 말씀해 주시죠. 해보면 네. 정말 IMF 이후에 어떻게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고 경제와 돈의 흐름이 정말 바꾸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국가의 목적을 바꾸고 싶다라는 네. 마음으로 출마를 하셨고요. 네, 제가 2번인데요. 2번. 네, 저는 원래 사회복지사로 아. 사회복지 정책 활동가였습니다. 예, 그래서 예. 현장에서 주로 빈곤노인 분들을 만나서 이제 그 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책들을 개혁하고 그런 운동들을 좀 했었고 뭐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책임제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은 성지수 후보신데요. 네. 그분은 원래 연극 연출가셨어요. 근데 이제 한국 사회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고 예. 또 미투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가 정치가 변화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오셨고 네. 또 4번 이제 김기용 후보는 사실 퀴어 활동가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생존 활동가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 땅의 성소수자분들 또 작은 목소리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발화를 정말 서슴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시고 또 이전에 음악교사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퀴어 분들이 다시 교사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제 다시 음악교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사회를 좀 바꾸고 싶은 마음으로 이번에 출마하셨고요. 네. 저희 5번은 농민 후보십니다. 농민. 네, 그래서 여성 농민 후보시고요. 농민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먹거리 이제 안전, 먹거리 안보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역에서 선거 유세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녹색당 하면은 아까 탈핵 말씀하셨지만 네, 네. 환경 문제 특화된 정당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후보 몇몇을 보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네, 네. 일상과 다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분들께서 나서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정치 관련해서 현안 하나 정도 여쭤본다면 여야가 이 긴급 재난지원금 네. 관련해 가지고요.
타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녹색당은 사실 네. 이전부터 기본소득, 전국민 기본소득을 네. 정말 항상 한결같이 외쳐온 정당입니다. 아. 처음에 외칠 때는 사실 저게 무슨 소리냐라는 반응들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언제나 재난이 찾아올 줄 모르고 네. 사회적 위험은 정말 불확실한 상태로 찾아오는 이 와중에 적어도 전 국민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네. 현금 지급으로 전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주지 않고 보편적으로 주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계속 생각해 얘기하고 오셨군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그 이재명 경기지사도 그렇고 네, 네. 기본소득 개념 자체가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가져온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좀 긍정적인 면을 보자면 우리 네. 국민들의 기본소득, 기본적 생활을 위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이런 네. 분위기는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죽하면은 미래통합당에서 1인당 50만 원씩 주자 아니,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네. 유승민 의원이 뭐 비판하기도 했죠. 이건 우리 보수야당의 생각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국민들의 생각, 의식이 좀 바뀌고 있다는 점 네. 녹색당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진전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뭐 네. 정치적인 목소리가 그렇게 모아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그래도 기본소득이 갖고 있는 가치라든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녹색당만큼 확실한 정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녹색당과 확실한 정당 없다 네. 말씀해 주셨고 네. 뭐 사회적 이슈 하나 또 보자면 최근에 N번방, 네.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방송 보시는 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게 이렇게 퍼져 있을까? 네. 또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 20대들 어떻게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라고 많이 분노를 하고 계신데요. 네. 이 문제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떻게 정책적으로 좀 바꿔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사실 디지털 성착취 관련된 영상물을 네. 유포하는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한 번이 개정이 되긴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이제 미비한 수준으로 개정을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준으로 이루어져서 많이들 아쉬워하고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이어졌고요. 네. 이런 성착취 문화, 강간 문화가 정말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 네. 또한 이제 성착취의 어떤 성적 촬영물을 갖고 있는 것, 그러니까 유포하는 것, 공유하는 것, 촬영하는 것, 그러니까 소지하는 것 모두가 범죄이다라는 네. 것들을 분명히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적으로 처벌이 되어야 이 사회에서 이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조사를 하고 검거되었다는 이제 기사들은 많이 나오지만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어떤 법안을 적용해서 어떤 판사가 네. 제대로 된 처벌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해져야 여성들이 사회에서 안전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또 피해자 여성들도 사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어떤 개선 제도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죠. 입법 문제도 있고 네. 아니면 양형 문제도 있고 네. 이런 게 다 잘 풀려가야 될 텐데 국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네. 근데 21대 국회에 가봐야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네. 녹색당에서는 좀 애가 타겠습니다. 꼭 들어가야 되는데 네, 들어가야 맞아요. 되는데 하실 것 같아요. 네, 20대 국회에서도 원포인트 임시국회로 열자. 네. 지금 선거운동 잠시 멈추고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네, 있다는 나오고 걸로 있죠. 알고 있어요. 네. 또 한번 청년 이제 정치인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예. 이거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매듭 짓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21대까지 갈 필요가 없고 예. 그럴 사안도 아니고 빨리 시급하게 네. 처리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다른 정당과도 연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연대를 청년들하고 하고 있나요? 그때 이제 정의당, 미래당, 녹색당, 민중당 뭐 이렇게 예, 무소속까지 청년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계속 뭐 지켜봐야 되고요. 네. 뿌리 뽑을 때까지 지치지 말고 가야 될 문제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극화 문제, 뭐 경제적으로 보면 양극화, 뭐 불평등 문제 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IMF 이후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이른바 배달의 민족 라이더 네, 네. 분들의 수수료 그 돈도 깎아가면서 여러 가지 택배 기사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고 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이 대접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다라는 네.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네. 물론
조금씩 발전되어 오고 있지만 모자라다 네.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물론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도 너무 심각하고 양극화 문제는 정말 해결되지 않고 네. 우리 사회 공정함에 대한 문제들도 정말 매년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대로 노동권도 존중받아야 하고 어떤 급여를 받는 시스템도 정말 제대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녹색당은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네. 기후 위기가 이것들을 더 가속화시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폭염과 혹한에도 라이더들은 야외에서 노동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폭염과 혹한 사이에서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도 여전히 계십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이 없다면 노동권도 안전권도 사회권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는 사회가 더욱더 다가온다고 녹색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당은 21대를 기후국회로 만들자는 목소리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들어본 해법 중에서 네. 가장 튀는 해법? 이렇게 느껴지는 거. 기후 네.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네, 네. 풀어갈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해야 지금 이제 석탄 화력 발전으로 돈을 버는 대기업들의 이윤을 어떻게 우리가 분배할 것인가 네. 이런 문제가 필요하고요. 또 지금 많은 사회들은 GDP 지표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GDP에서 새로운 지표들로 바꾸어서 어떻게 국가가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기후 문제와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국가의 목적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후 문제. 그러니까 이게 또 연결시키다 보면 이 기본소득 문제까지 네, 가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기본소득을 통해서 네. 안전판이 좀 있어야 네, 맞아요. 우리 양극화 문제, 불평등 문제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 당 차원에서 이런 어려운 분들하고 함께 연대하고 네. 있거나 뭐 이런 정책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노후 희망 유니온, 노년 유니온이라는 단체와 노년을 어떻게 우리가 존엄하고 품위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책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주거권 연대와도 함께 주거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의 44%가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2년마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되게 많고 평균으로 한 집에 머무는 세입자가 3.4년 정도밖에 못 머뭅니다. 그래서 거의 한 우리나라의 44%의 국민들이 대부분 3, 4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가야 하는 네.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주거권 연대와 협약식을 맺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목소리들을 모아서 정책 협약을 맺고 녹색당이 그 정책들을 받고 그 목소리를 모아서 국회로 가겠다 이런 네. 생각들과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즘에 지옥고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참 네. 힘든 그 주거 환경 때문에 네. 청년들 고통받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현상은 알고 있는데 그걸 고쳐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유세 때도 그렇고 뭐 이럴 때도 많이 나오는 얘기지만 결국 그 국회가 시작되고 정책을 만들다 보면 이게 나중에 통과가 안 되는 법도 많이 생기고 맞아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네. 이런 거는 뭐 녹색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정당과도 함께 힘을 네. 모아서 네. 바꿔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녹색당도 이번에 주거 관련해서는 네. 분배와 관리의 주거 민주주의를 이룩하자라는 슬로건으로 주거 정책들을 내고 있고요.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의 주택을 네.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주택자 비율이 사실 많습니다. 특히나 국회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다주택자 비율은 정말 기사를 볼 때마다 시민들이 놀랄 정도로 네.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배하고 주거를 분배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모두가 내 집이 아니더라도 빌린 집에서도 안전하고 오래 살 수도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을 그냥 무조건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유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렇게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번에 뭐 불러온 경제적 위기도 네. 있고 정부에서 열심히 뭐 금융 지원이나 재난 기본 지원금 뭐 이런 네. 것들 통해서 해결해 가고 있는데 네. 어쨌든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잘 마련이 돼야 네, 기본이 돼 있어야 그 위에 뭘 뭐 만들고 짓거나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녹색당의 이 경제 공약, 저는 기후를 네. 바꿔가면서 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 이게 네. 좀 인상적입니다. 네. 문화 관련해서도 많이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청년들
청년들이 맞아요. 함께 많이 결합하고 있고 청년을 위해서 공약을 내놓고 있으니까 네. 문화적인 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을 좀 바꿀 수 있다는 생각하십니까? 앞서 이제 말씀도 드렸지만 저희 연극 연출을 하셨던 후보님도 계십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예술인 문제, 문화인들의 그러니까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녹색당은 이번에 문화예술 정책으로는 네,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이야기하고 예술인 있습니다. 권리보장법. 네, 사실 네. 블랙리스트 사건, 그 다음에 미투 사건, 그리고 노동권을 침해받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권리로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사실 20대에도 이것이 입법은 올라갔으나 이렇게 계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이걸 얼른 통과시켜서 예술인들이 더 좋은 문화를 양산하고 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상황들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다른 정당들에서도 네. 같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네. 그러니까 녹색당의 정책들 쭉 들어보면 아까 그 3주택 소유 금지 네. 이건 좀 급진적이라서 현대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다른 그 정책들은 어떤 면에서는 특히 뭐 진보 개혁 진영에 있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뭐 정의당이나 어떻게 민주당이나 다른 당하고는 얘기가 잘 되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또 여러 당들도 당연히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이제 감염 질환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재난으로서 다가올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다들 공감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 또한 문제. 이번 정치권에서 사실 아쉽게도 그린 뉴딜 공약들이 각 당에서 되게 다양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뭐 일자리라든지 전환이라든지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들이 게 나오고 있는데 이 판을 키울 수 있는 21대 총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네. 21대 총선 아까 이번에는 3%라고 네. 하셨는데 3%를 넘어야 네. 국회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호소를 하실 텐데 네. 그 출근길이나 이럴 때 네. 23번 이번에는 3%. 네. 네, 이게 어떻게 또 많이 호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사전 투표예요. 네. 사전 투표. 혹시 투표 동료 뭐 여러 가지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준비하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 이제 일단 18세 유권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첫 투표를 하실 거냐, 첫 투표는 인생 투표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네, 당신들이 살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어떤 네. 새로운 정치 세력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네. 좀 계약도 온라인 계약으로 하고 오늘부터겠죠. 예, 그래서 사실 온라인 계약을 하면 또 온라인 계약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 어떤 가정 환경이라든지 돌봄의 부재라든지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후 문제들이 있고 기후 위기가 닥쳐올 때 어떤 정치 세력이 필요할 것이냐라고 좀 같이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는 55.5세 평균 재산 40억의 그런 국회의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처음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정치의 불신과 혐오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삶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의 삶을 아는 정치인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관점으로 빠르지만 진중하게 사회를 변화시킬 정치인들이 이제는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네, 꼭 녹색당을 국회로 보내달라고 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내일하고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사전 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많은 분들 투표에 참여하셔야죠. 네, 참정권 맞아요. 그 권리를 행사했어야 될 텐데 네. 사실 이 투표 그 선거 연령이 내려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교실이 그 정치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기도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좀 어떠셨어요? 사실 어떠한 것이 정치적이지 않은 것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 당연히 시민으로서 내가 정치권을 행사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네. 우리 사회가 아직 그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지 않는 점은 참 많이 안타깝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나이주의적인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것이 사실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네. 어떻게 민주주의를 확장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저는 유권자들
선거 연령뿐만 아니라 피선거권도 하향해서 더 빨리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선진국들을 많이 배운다고 하면서도 이런 정치적인 것들은 많이 안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그 예전 세대의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물론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은 그게 좀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파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빨리 급속도 되고 있는데 맞아요. 정치 같은 경우는 빨리 안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까 이번에는 3%라고 했는데 네. 혹시 구호 같은 게 있나요? 네. 그거 말고 어떤 네. 녹색당의 구호? 네, 기후위기 막고 불평등을 해결할 녹색당입니다. 기후 위기 막고 불평등을 해결할 네. 녹색당. 네. 그래요. 뭐 그 구호가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네. 만약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시면 네. 비례대표 2번이시니까 네,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국회에 네. 들어가게 되시면 네. 이런 정책은 아니면 이런 일을 꼭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앞서 이제 계속 기후 문제를 강조드렸는데요. 네. 저는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제 국회 안에서 이 비상 상황을 선포해서 어떻게 기후위기를 우리가 막아내고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 로드맵을 네. 국회 안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란 곳이 시민들을 대의하기 위해서 모여 있고 시민들의 삶을 지키려고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말 환경의 변화라든지 모두가 누려야 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하고 어떻게 우리가 법률로 만들어가고 사회적인 문화적인 부분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끔 기후위기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 비상 상황. 그럼 왠지 국회에 오셨을 때 네. 이 내연기관 자동차는 안 타실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드네요. 보면 국회의원들 네. 보면 큰 차 많이 맞아요. 타잖아요. 네. 기름 많이 먹는 거. 맞아요. 아, 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출퇴근하시는지. 네, 지켜봐 국회에 주세요. 오시면. 그것도 하나의 뭐 취재거리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젊은 분들이 좀 국회에 좀 많이 들어와서 네. 대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동안 뭐 청년과 여성들의 국회 진출을 많이 하도록 하겠다,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공천받은 분들 보면 예상보다는 많이 적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많이 비판이 좀 있는데요. 녹색당 말씀 좀 들어보니까 젊고 뭔가 개혁적이고 이런 네. 목소리를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어서 우리 또 사회 그 약자분들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층도 약자에 속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맞아요. 우리 사회 초년생들 네, 네. 또 주거가 불안한 지옥고에 또 살고 있는 네. 우리 젊은이들 이분들을 위해서 희망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번 쭉 녹색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이 좀 부족하고 짧은 시간이라서 많이 못 알아본 부분도 있겠지만은 매일 낮 12시, 밤 8시에 네. 녹색당 유튜브를 봐주시면 봐주세요. 네, 많이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끝으로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오마이 TV를 통해서 녹색당을 알아봐주려 보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2030년이 기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해야 하고요. 소수자들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고 새로운 경제의 판을 짤 정치인들, 정당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녹색당 8년 동안 원외 정당으로서 정말 많은 목소리를 내고 정치적 의제들을 선도적으로 끌어왔습니다.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그린 뉴딜까지 정말 많은 정치적 의제들을 한국 사회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이제는 녹색당이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말 젊은 목소리 또 날카로운 목소리 농민을 대표하는 목소리들을 국회 안으로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시고 사전투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기호가 몇 번이죠? 저희는 23번 녹색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